예, 오늘은 그 수풍정의 사주 이야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명리의 기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현재 사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잘못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는 실제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명리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 명리가 어디까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지금 23살 된 여자 여학생을 올린 이유는, 이 학생은 제가 아마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꾸준히 봐왔고, 제가 꾸준히 상담을 했던 학생입니다. 했던 학생이고, 여러 가지 좀 괜찮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제일 먼저 첫 시간을 이 학생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 학생은 기본 우리가 이제 사주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명이라고 해요. 이걸 명이라고 해요. 명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운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운명 혹은 명운이라고 그러죠. 이 명은 그 사람의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보면은 이게 토거든요. 토. 토인데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그래서 이 음토형인데, 음토는 아주 성실하고 현실 감각도 있고 또 속이 깊고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런 이 토인데 또 하나 있으면 똑같은 글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신감이 있고, 하나 더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친구 옆에 있으니까 추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존심도 대단히 강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죠. 일단 밀고 나가는 힘은 있다. 동반자도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 있는 글자 3개가 똑같은 수예요. 이 수기가 많아요. 이 사람한테 수기는 이 재에 해당돼요. 재에 해당되는데, 이 재가 꼭 재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들은 이제 그렇게 풀죠. 그냥 어떻게 이제 좀 더 얘기한다면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곡간, 이렇게 옛날에 이 곡간을 3개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곡간을 3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엄청 바쁠 것이다. 바쁘게 살 것이다. 바쁘게 살 것이다. 또 욕심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3개 중에서 이제 성향이 조금 달라요. 그지? 요거는 좀 대충하고 덜렁거리는 성향이고, 여기는 아주 정밀한 부분이에요. 꼼꼼하고. 실제로 이 학생은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고, 그런데 덜렁덜렁 이걸 우리는 외형적인 면을 보는 것이, 윗부분을. 밑에는 내면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상당히 꼼꼼하고 일을 철저하게 하고 공부도 아주 촘촘히 잘하는 학생인데, 이 외형에서 덜렁거리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덜렁대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다시 집에 뛰어오는 거예요. 왜? 가방을 내또 신주머니를 들고 간 거예요. 그만큼 덜렁댑니다. 아주 정확한 핸드들. 의외로 이제 그런 덜렁대는 면이 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목이라 그래요. 이 2개는 이 친구한테는 이제 관이죠. 관.
천자로 쓰면은 관인데, 뭐 관이 있으니까 뭐 관직이 갈 것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통제 기능이죠. 통제 기능에서 우리 책임감을 보는 책임감. 이게 두 개 강하게 있으니까 상당히 자기 절제를 잘 하고, 그지? 책임감도 강하고. 또 요게 우리는 을목이라 그래. 을이라 그래. 을자, 그지? 이거 실속입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적절히 자기 맞게 자기 감정 통제라든지 자기 행동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글자 하나 있습니다. 그지? 여기 있는 글자가 뭐냐면은, 금인데요. 오행으로 보면 금인데, 이게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하나 잡으면 상당히 이제 깊이, 계속 반복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을, 철학원에 가서 뭐 상담한다면은, 이 사람은 재가 많으니까, 돈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식이라 그래, 식. 식이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또 맞아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특성들을 가진 친구예요. 그 다음에 전체가 음기운이 강해요. 음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람 사귀기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처음에. 나중에 이제 사람 사귀다 보면은 뭐 충분히 잘 사귈 수 있겠지만은, 대인관계가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접근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성향도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행이, 목화 토금 속에서 화기가 없어요. 화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한테는 우리는 이제 수용기능이라고 봐요. 수용기능을 보는데 이 사람은 수용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돼요. 자기 수준, 자기 어떤 기준에서 상대를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하고 그냥 공감력은 떨어져요. 이제 대화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 부분을 공감이 잘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또 옆에서 볼 때는 잘 삐진다 해서 삐순이라고 제가 설명하기도 했어요. 삐순이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학생이었는데 공부할 때는 그냥 공부는 공감력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주 이제 받아들이는 특성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착 달라붙어요. 물방울처럼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되면 빨리 착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가진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기가 좀 부족하니까 집중력은 대단히 강하지만은 가슴에 뛰는 열정이 좀 부족해요. 그런 점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뭘 할 것인가. 또 두 개를 합칠 게 있어요. 합치는 게. 뭐냐면은 요 글자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는 뭐죠? 이 사람은 아주 집요함, 한 부분에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끔 들렁거리는 이면에 하나 잡으면은 집요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또 어떤 수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응용력이죠. 1 플러스 1은 3, 4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또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여기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아주 이제 아까 덜렁대는 반면에 여기 아주 꼼꼼하다 그랬죠. 꼼꼼합니다. 정밀하고.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 가능하죠. 이 가능한 결과 이 사람이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돼서 5학년, 6학년쯤 돼서 만났는데 공부를 곧잘 한다 그래요. 이 학생이 아주 귀엽게 생긴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얘는 이과형으로서 수학을 참 잘하겠다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엄마들이 교육 방식과 엄마들이 애를 체크하는 방식과 저희들 문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뭐냐면은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는 좋았답니다. 영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학생이 상당히 잘 되는 학생인데 어머니의 어떤 조기 교육과 그 다음에 진로 선정이 제대로 맞았지 않느냐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봤습니다. 뭐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총명하니까 엄마가 다양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비록 3살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3살 때 거의 한글 교육을 받고 또 5살 때인가 영어도 하고 한자도 하고 상당히 영재급이죠. 그래서 영어를 참 곧잘 잘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로 했는 일이 뭐냐면은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 또래에 얘만큼 잘하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자꾸 레벨 높이가는 영어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수학 이과형을 하니까 뭐냐면은 우리 딸은요 영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해 줄 이유가 없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과형이다. 문과보다도 적어도 나는 100%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머리가 좋은 학생이니까 산수도 잘 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의학을 잘했다는 영어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쪽에 한번 더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죠? 그래서 수학을 다시 공부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시키는 것 같는데 학원을 크게 많이 다닌 친구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학원에서 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을 시켰는데요. 한 1년 정도를 좀 했는가 하니까 이과형 기질이 나타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2를 다 공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학교 때 수능 시험도 수능 모의고사도 이 학생은 제가 연습으로 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이 나오고 중학교 때 이미 그 정도로 이제 공부를 잘한 친구예요. 착하죠. 성실하고 착하고 아주 나무랄 데 없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과를 가게 됐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를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대한민국 최고들이 모이는 특목고는 안 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고 싶죠. 왜냐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1등하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에 1등하는 놈들과 겨뤄보고 싶죠. 이 친구도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학교에 가서 한번 겨뤄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좀 막았죠. 왜냐 막았냐면은 성적이 떨어질까 싶어서 막은 게 아니고 이 학생이 기가 약합니다. 3년을 막 버텨야 되는데
여기는 집중형이거든요. 순간의 집중형인데 체력이 아마 못 따라줄 수도 있다. 그지?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체력인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학교보다는 최고 학교들은 보이는 게 아니고, 일반 뭐 특목고쯤 가서, 거기서 탑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제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말 그리 갔어요. 가서 거기에서도 줄곧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학생이죠. 근데 체력이 역시 약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은 밤새도록 하잖아요.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 그게 공부하는 모습을 잠깐 담은 내용을 가진 명상 서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사고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살짝 비췄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까지.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하지도 안 하고. 그래서 뭐 12시 넘으면은 밤새 몇 딱 하는 친구예요.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아주 집중력이 강해요, 할 때는. 옆에서 떠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옆에서 떠들어도. 옆에 시끄럽게 해도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예민한데 이 학생은 옆에서 막 떠들어도 자기 공부할 때는 아주 집중력이 대단히 강해요. 이게 집요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공감 개념이 없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한다는 거죠. 수용 개념이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거 아니면 듣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부 잘한다 한몫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고3이 되었는데 이과를 갔습니다. 이과를 가면은 당연히 뭐냐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의대를 보내야 됩니다. 의대. 우리나라 지금 문제죠. 저도 제가 사실은 의대를 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학생 집이 그렇게 넉넉한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넣으면은 엄마가 좀 편하게 살지 않겠냐. 그래서 이과형이고 이과형에서 의대를 가면은 괜찮지 않겠냐 여러 가지로 신분을 상승하는 의대고 그게 꼭 맞는 건 알지만은 전혀 안 맞다면은 구태여 의대를 가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어떠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엄마와 같이. 그래서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이제 원서를 쓰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살짝 중간에 성적이 살짝 처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는 그냥 서울대학을 내라. 일반 과에 이과에 공대라든지 가면은 학교 갈 것이다. 그래서 뭐 좋죠. 그런데 이제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은 얘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을 한 믿어보자. 문을 안 믿어보자. 이 학생이 올해가 운이 좋은데 내년에 좋지 않으면은 모험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까짓 저는 내가 목표가 정해진다면은 그 목표를 가야 된다면은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그것도 괜찮은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노는 친구들 많으니까. 근데 내가 안 맞는 적성에 재수를 내가 무리해서 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은 내가 이미 목표가 정했다면은 재수 감수할 수 있는데 재수하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 유지하는 학생도 있는데 얘는 올해보다는 내년 좋으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배짱 지원을 해보자. 실력이 되는 애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뭐냐면은 서울대 일반과를 포기하고 학교 선생님들 설득해서 어머니가
학생 어머니가 의과대학만 5군데가 6군데를 원서를 냈습니다. 요즘은 의과대학이 뭐 학교별 큰 차이가 없다기는 없다 하더라마는, 그래서 냈고 이제 긴장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풍정이 빛이 난 겁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왜냐? 이 친구가 서울대 의대도 냈거든요. 서울대 의대를 또 냈고 딴 데도 냈지만 의대를 냈으니까 학교에서는 안 될 것이다. 뒤에서. 또 잘하면 서울대 한 명 더 보낼 수 있는데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안 될 것이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얘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자. 냈으니까. 그래서 의과대학에 다 내놨으니까 어차피 재수할 각오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애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이 친구 그 면접이 있어가지고 할 때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요. 공부만 했고, 또 요즘 다 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다 부잣집 애들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는 너 당신의 학생 본인의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라. 면접관들한테. 왜냐하면은 그동안 성실히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왔고, 그지? 착하게 살았고, 주변을 배려하는, 그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아마 그게 보일 것 같다. 그래서 괜히 가식적으로 막 옷을 뭐 한다거나 챙깁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보다는 있는 그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아마 사람 생각은 비슷하니까 뭐 특별히 뭐 흠잡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습니다. 그 지금은 성적도 좋고요. 좋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금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죠. 어머니 용돈도 주는 학생인데 아주 착한 효녀죠. 보통 막 공부 잘하고 이러면은 부모님들 주는 돈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죠, 자금도 받겠죠. 그래서 아주 개성이 세계화되니까, 특히 덜렁대는 면과 정밀한 부분이 같이 있는 이런 학생들은 돈 관리를 참 잘합니다.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헛돈을 쓰지 않고 그게 모아있다가 엄마가 필요할 때 주는 그런 아주 효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친구가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운이 49세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오히려 29세보다 10년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가 좀 약한데요. 운이 약하죠. 약한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은 이 직업이 의사란 직업이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창 때인데 아마 이걸 우리는 대운이라 그래요. 대운인데 여기다 세운을 대입해 보면은 세운에서 상당히 카바를 들어가요. 이게 좋지 않은 운이 카바를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에 넘어가면은 좋은 운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잘 자기 일을 해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lum보다는 이 학생의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성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살짝 더 못한다면은
운, 즉 때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학생 때는 주로 이제 시험이겠지만은 어른들은 시험보다는 또 어떤 경제 면에서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학생 진로, 그지? 고3 진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상담을 해온 그 학생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뭐냐면은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도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직장의 승진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제 상담했던 내용과 해석하는 방법을 계속 동영상에 올릴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